여러분, 어저께 긴급하게 주가 하락에 대한 비상대책을 발표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금융시장이 잘못하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예, 유럽에서 지금 미국으로까지 갔어요. 그 주가들이 뭐 폭락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폭락.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요. 이제 끝났다. 예, 더 이상 주가의 호황기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 15분 동안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서킷 브레이크가 미국에서 발동을 했을 정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공매도 문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대책. 공매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주고 뭐 10만 원에 샀다가 쳐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럼 계속 떨어져. 그럼 5만 원에 대사는 거예요. 예. 내가 10만 원에 주식을 샀다가 주식을 킵하는 거죠. 그리고 팔아. 나는 주식을 안 갖고 파는 거예요. 10만 원에. 그리고 떨어지면 5만 원에 다시 대사는 겁니다. 5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이게 바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대사서 이익을 남기는 거. 이게 공매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락장이다. 경기 침체가 막 되고 있다. 그러면 전부 뭐 주식을 빌려갖고 팔겠죠. 하락장세가 연속되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서 저거 떨어질 거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밑에가 되면 사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순기능도 있어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빌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 그리고 떨어지면 사. 그러니까 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돈을 공급한다.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평가된 이거 너무 고평가돼서 주식이 해서 거품을 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세는 투기 세력들이 몰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든 금지를 시켜라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속 그동안. 그래서 정부도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어제 사실은 엄청 떨어질 것을 선방했잖아요. 그죠? 선방했잖아요. 근데 글쎄요. 그 대책을 봤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대책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식 하락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5% 이상 떨어졌다. 5% 이상.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가 코스피는 6배 쌓이고 코스닥은 5배 쌓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못하게 한다. 이거를 낮췄어요. 코스피는 3배 쌓이고 코스닥은 2배 쌓이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겠다는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배수가 낮게 낮췄다는 뜻이에요. 주가 하락이 20%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20% 되고 거래대금이 한 1.5배만 쌓여도 이것도 안 하겠다. 예.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10거래일로 하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죠. 복잡해요. 왜냐? 이 공매도는요 개인이 안 하거든요. 개인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만 하는 일이에요. 떨어질 거 예상하고 주식 빌려갖고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 또 파니까 이거요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효과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뭐 대단한 정책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막았는데 꼭 지금 정부 정책과 똑같아. 진실하지 못해. 진실하지. 뭔가 연막을 쳐놓고 그거 장 후에 발표하겠다. 뭐 사람들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장 후에 무슨 큰 게 나올 것처럼 말입니다. 안 나왔어요. 결국은 공매도 요건을 완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실제로 말입니다. 공매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를 인정 안 하는, 그 정도까지 안 한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 그때가 유럽 재정위기 때예요. 남유럽이죠.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 그때 또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했어요. 자, 보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 전 종목 금지시켰습니다. 전 종목. 유럽 재정위기 때는요.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전부 금지시켰어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어려울 때고 위기 때입니다. 저는 정부가 요건만 완화한 게 전면 금지를 안 시켜 요건만 완화한 게 이게 저는 총선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선 때문이라고. 지금이 경제 위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안 한 거예요. 기성전 총선입니다. 기성전 총선. 정부라는 데가 말입니다. 정부라는 데가. 청와대, 정부, 행정부는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일해도 안 되고 좌파만을 위해서 일해도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모두가 다 압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어렵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보다 더 어렵다. 모두가 다 알아요. 지금 국민들은. 요건만 완화했다고 해서 그거 모를 줄 아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건만 완화해도 아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 종목에도 금지를 해도 주가 하락은 못 막았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피 3.4% 하락했고요. 2011년도에는 12.1%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못 막아요. 단지 이제 인정하기 싫다.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걸 인정하기 싫다. 저는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진실해야죠. 진실해야죠.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지금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알아야 될 텐데 참 그런 게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